안녕하세요. 꼰대수학 코칭TV의 리턴 김쌤입니다. 수포적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학한 힘,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강의 주제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수학은 관계입니다 편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길이의 변화에 따른 넓이와 부피의 변화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강의 목표는 수학 지도와 수학 공부를 할 때 길이의 변화에 따른 넓이와 부피의 변화를 파악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학은 관계입니다. 길이가 2배 되면 넓이는 2 곱하기 2배, 즉 4배. 길이가 3배 되면 넓이는 3 곱하기 3배, 즉 9배. 길이가 4배가 되면 넓이는 4 곱하기 4배, 16배. 그럼 길이가 10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넓이는? 네, 10 곱하기 10은 100배가 되겠죠? 그림을 알아보면, 자, 1제곱센티미터는 가로, 세로가 1cm, 1cm일 때 1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런데 길이가 3배, 3배가 됐어요. 길이가 3배가 됐습니다. 1배, 2배, 3배. 그랬을 때 넓이는 3, 3은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제곱센티미터. 즉, 길이가 3배가 되었는데 넓이는 9배. 3 곱하기 3. 9배가 됐죠. 이번에는 길이와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길이가 2배 되면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배. 길이가 3배 되면 부피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27배. 길이가 4배가 되면 부피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16 곱하기 4, 64배. 이렇게 껑충껑충 뛰게 되죠.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1세제곱센티미터는 그림이 좀 삐뚤삐뚤 됐는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1세제곱센티미터는 가로 1cm, 세로 1cm,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길이가 가로가 1배, 2배, 3배, 4배가 됐어요. 세로도 1배, 2배, 3배, 4배가 됐고 높이도 1배, 2배, 3배, 4배가 됐어요. 즉 길이가 4배가 되었을 때의 부피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4 곱하기 4 곱하기 4, 64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길이가 10배가 되면 부피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부피는 그 몇 배 되면 그것을 3번 곱하는 배수만큼 커집니다. 1000배. 길이가 100배가 되면 부피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100만 배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림으로 보면 1세제곱센티미터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 하는데, 자, 가로, 세로, 높이가 10배인 10cm, 10cm, 10cm가 됐을 때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길이가 10배가 됐을 때 부피는 10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서 1000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의 길이가 10배가 되면 부피는 1000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서 1000배가 되죠. 1세제곱센티미터, 1000세제곱센티미터. 1000세제곱센티미터는 이것을 그릇으로 생각하면, 또는 그릇으로 생각하면 물이 1리터가 들어가고 공기가 1리터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1세제곱센티미터는 부피의 단위이고 1리터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양,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이나 공기의 양, 들어갈 수 있는 양, 들이라고 합니다. 1리터는 들이의 단위고 세제곱센티미터는 부피의 단위죠. 자, 그리고 1세제곱미터는 가로가 1m, 세로가 1m, 높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알고 있듯이 1m는 100cm이죠. 즉 1cm의 100배죠. 1m는. 그래서 길이가 1cm에서 100cm로 바뀌었으니까 100배가 됐으니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100만 배. 즉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 즉 이 1세제곱미터는 1세제곱센티미터가 100만 개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것은 물로 말하면 1000리터가 되고, 무게로 말하면 그 전에 있었던 1톤이라는 엄청난 큰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적용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모두 이야기 알지요? 자, 걸리버 여행기 그림을 가져왔는데, 걸리버가 소인국에 여행 갔다가 소인국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 영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소설이죠.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에게 소인국 사람의 1728명분의 한 끼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식사량이죠. 걸리버 한 사람에게 1728명분의 식사를 주면은 소인국은 금방 망하고 말겠네요. 그런데 조나단 스위프트 그 소설 작가는 왜 하필이면 1728명분의 식사가 제공되도록 이야기를 꾸몄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걸리버의 키가 소인국 사람의 12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12진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12진법의 수가 많이 쓰였는데,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 이야기를 쓸 때 소인국 사람보다 걸리버가 키가 12배가 크다고 생각했고, 12배가 크다 보니까 식사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즉 걸리버의 몸의 부피는 키도 길이의 하나죠. 키가 12배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면 1728배의 몸의 부피라고 생각했고, 몸이 그렇게 부피가 크니까 몸무게도 그만큼 클 거고, 몸무게가 그 정도 많이 나가면 당연히 그 큰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식사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걸리버 여행기에서 왜 1728명분의 소인국 사람의 식사량을 걸리버에게 제공했는지 이해가 됐나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 12진법을 많이 사용했고, 소인국 사람의 키보다 걸리버의 키가 12배가 됐다고 상상해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반 소설이나 그런 책에도, 이야기에도 수학적인 그런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심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수와 영수 아버지 그림입니다. 영수와 영수 아버지입니다. 영수의 키는 150cm이고 영수 아버지의 키는 180cm입니다. 영수의 몸무게가 50kg이라고 하면 영수 아버지의 몸무게는 대략 얼마쯤 될까요? 단 영수와 영수 아버지의 체형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몸의 형태가, 몸의 형태가, 몸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죠.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살찌지도 않고, 둘 다 영수와 영수 아버지 체형이, 몸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와 살의 무게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 실제는 학교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학교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들은 여기서 본 채널에서는 여러분 학생들의 수학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수학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와서 선생님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영수와 영수 아버지 키는 150cm, 180cm. 키가 몇 배 큰가요? 영수보다? 네. 180 나누기 150 하면 영수 아버지 키가 영수보다 1.2배가 큽니다. 앞에서 우리가 길이와 부피의 변화, 길이와 부피의 관계에서 길이가 2배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길이가 3배면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8배. 그런 공부를 했죠.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1.2배, 아버지는 영수보다 1.2배가 크니까, 키가 크니까, 길이가 크니까 몸의 부피는 1.2를 3번 곱하면 약 1.728배. 몸의 부피는. 그러므로 아버지의 몸 부피와 몸무게는 거의 같다고 보고, 그렇게 대략 같다고 보고 영수가 50kg이니까 영수 아버지의 몸 부피는 영수보다 1.728배가 부피가 많이 나가니까 곱하기 1.728하면 몸무게, 즉 몸의 부피에 따른 몸무게는 86.4kg쯤 될 것이다 하고 영수의 아버지의 몸무게를 대략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의 좋은 점이 가정하면, 그렇게 단서 조건을 붙이면 이런 문제도 가능하겠죠. 즉 영수와 영수 아버지의 몸의 체형이 똑같다고 그러고, 또 영수와 영수 아버지의 뼈와 살의 그 밀도, 무게가 킬로그램당 무게가 똑같다, 뭐 그렇게 부피당 무게가 똑같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수학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 문제를 김쌤이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07 수학은 관계입니다. 특히 길이에 따른 넓이, 그리고 부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07-02 수학은 포함관계입니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은 수학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수학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수포자가 될 수 없고 원하는 대학까지 너끈히 갈 수 있으리라고 김쌤은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